장수인들은 비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비만이 장수와 연관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몸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가 비만입니다. 비만은 섭취한 과잉 영양이 활용되지 않고 몸에 축적된 상태죠. 체지방으로. 우리가 먹는 영양소에 대량 영양소와 소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3대 대량 영양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게 다 제일 큰 연료 영양소입니다. 마른 사람이건 비만인이건 3대 영양소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3대 대량 영양소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힘이 되든지 아니면 몸속에 쌓이는 살이 찌든지 둘 중에 여부가 결정됩니다.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3대 대량 영양소는 다 섭취합니다. 섭취한 3대 대량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이 이 대량 영양소를 분해하고 촉매 역할을 해서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두 개 다 먹는 건데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량이 있어야지만 이 3대 대량 영양소가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힘을 작용하는데 운동이 부족하다 보면 몸에 살이 찌게 됩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늘 피로하고 기력이 약합니다. 영양이 과이면은 기력이 좋아야 되고 항상 힘이 넘쳐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요소, 신체 운동 부족과 또 하나는 대량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부족으로 3대 대량 영양소는 많이 먹는데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소량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화가 안 되고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만이 체지방 살이 좀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비만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염증인데 비만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이 만성염증은 만성질환으로 변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비만인은 체중 증가로 해서 관절이나 근골격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이 유난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만은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도 유도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 조직과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암 성장 환경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비만과 관련된 암은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 신장암, 췌장암 이 5개 암이 특히 비만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만 관리, 적정 체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또 간단히 얘기해서 음식과 운동과 생활습관입니다. 음식은 덜 먹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냥 막연히 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그중에서 특히 아침 거르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인들은 먹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천천히 먹다 보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훨씬 포만감이 커집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빨리 먹게 되고 빨리 먹는 사람들이 체중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제 탄수화물, 지방, 설탕, 가공식품 등을 어떻게든지 제한시켜야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간단히 얘기해서 밥, 빵, 면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내렸다가 특히 이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운동인데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운동하면은 살이 빠진다. 체중 감량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면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 몸의 기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근육이 증가하고 기본 신체에서 쓰이는 에너지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쌓여지는 에너지가 적게 되고 뭐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운동이 비만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의 움직임, 앉지 말고 되도록 서기, 가까운 데는 걸어서 가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은 아마 비만이 많이 관리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나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자꾸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되고 장기 기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장기, 기관들은 그 기관들의 조직들의 조화와 균형이 건강이고 부조화와 불균형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런 몸과 마음의 균형 상태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사, 아까 얘기한 가공식품, 설탕, 밥방면의 정제 탄수화물을 어떻게든지 좀 줄이고 과식과 폭식을 줄이고 일정한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또 하나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근력운동,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의 조합, 주 3, 5회, 하루 20, 30분 이것만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작은 운동이 몸의 순환이나 활력의 증가를 시키고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정신적 건강은 명상과 호흡 훈련이 제시가 됩니다. 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명상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멍 때리기라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이 머리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트레스 완화, 자율신경계의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 표현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통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 음악이나 악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운동 등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정신적인 활력과 자존감을 높이게 됩니다. 장수인 중에 중국 청나라 황제 걸륭제가 계십니다. 걸륭제의 건강의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양학자가 분석한 내용은 동과 정의 조화라고 합니다. 동정의 조화, 움직임과 차분함,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그래서 걸륭제는 동으로서 사냥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반면에 정으로서 그림 그리기, 시 쓰기 이런 정적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동과 정의 조화가 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디톡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스마트폰이나 SNS를 좀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걸 좀 줄이고 현재하고 나에 좀 더 집중해서 마음에 분산되는 것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본능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은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본능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반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힘듦과 귀찮음,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입니다.